민준아. 저는 아들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2021년 11월 15일. 아들이 죽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 준우를 조심해. 이 사람은 위험해. 준우. 방금 전까지 제 거실에 앉아있던 그 남자. 미연 씨를 사랑해요라고 말했던 그 남자. 차용증이 떨어졌습니다. 2억 원. 아들의 서명. 박준우에게 2억 원을 빌림. CCTV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아들의 차 뒤를 따라가는 검은색 차. 준우의 차였습니다. 안 돼. 설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우였습니다. 미연 씨, 오늘 오후 3시에 변호사 사무실 가요. 유언장 작성하러요. 유언장. 50억?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던 걸까요? 사랑해요, 미연 씨.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어젯밤이 떠올랐습니다. 폭우 속에서 찾아온 준우. 오늘 밤은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아들의 살인자를 믿었던 바보 같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실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시간 후 저는 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기장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오늘 오후에 결정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만큼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서울 강남 아파트. 저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47살. 남편을 10년 전에 암으로 잃었고 외아들을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잃었지요. 남은 건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50억이었습니다. 아들이 물려받아야 했던 돈이었지요. 하지만 아들은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 돈은 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뭐가 중요할까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말이지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텅 빈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봤지만 무슨 내용인지 몰랐지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쓸쓸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만났지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었지요. 저만 혼자였습니다. 미연아, 너무 혼자 있지 마. 나와서 사람들 만나. 친구가 말했습니다. 응, 그럴게. 하지만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이 편했지요. 아들의 방이 있었습니다. 가끔 들어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지요. 11월 17일이었습니다. 아들의 기일이었지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차렸지요. 밥, 국, 나물, 전.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했습니다. 혼자서 절을 했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보고 싶니? 엄마는 너무 보고 싶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지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요? 친구들은 오후에 온다고 했는데 말이지요.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쯤 되어 보였지요. 손에 국화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 친구 박준우입니다. 민준이 친구요? 네. 대학교 때 같은 과였어요. 준우라는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이 민준이 기일이라서 찾아뵀습니다. 아, 놀랐습니다. 아들의 친구가 찾아올 줄 몰랐지요.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왔지요.
민준이 제사상이 차려져 있네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네, 방금 지냈어요. 제가 절 올려도 될까요? 그럼요. 고마워요. 준우가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정중하게 절을 했지요. 2번 절했습니다. 민준아, 형이 왔어. 잘 지내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지요.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준우는 거실에서 사진을 보고 있었지요. 아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여기요. 차를 내왔습니다. 준우가 받았지요. 고맙습니다. 민준이랑 친했어요? 네. 대학교 4년 내내 같이 다녔어요. 제일 친한 친구였죠. 준우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지요. 그랬구나. 아들 이야기가 듣고 싶었습니다. 민준이가 대학교 때 어땠어요? 착했어요. 항상 웃었고요.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았어요. 그랬어? 네.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나를? 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준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민준이가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머니를.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나왔지요. 죄송해요. 제가. 괜찮아요. 준우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시죠? 네. 너무 보고 싶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우는 가만히 옆에 앉아 있었지요. 어머니. 네. 제가 가끔 찾아뵈도 될까요? 왜요? 민준이가 돌아가기 전에 저한테 부탁했거든요. 어머니를 잘 챙겨드리라고. 그랬어요? 네. 민준이가 제일 걱정한 게 어머니였어요. 혼자 계실 거라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그런 마음만으로도 고마워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뵐게요. 괜찮으시죠? 물론이죠. 오히려 고마워요. 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준우는 2시간쯤 있다가 갔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많이 해줬지요. 대학교 때의 일들, 친구들과의 추억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요. 조심히 가요. 준우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지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과는 달랐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지요. 아들의 친구가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준우가 다시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기다렸어요. 정말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길었지요. 준우는 꽃을 들고 왔습니다. 아들 사진 앞에 놓았지요. 민준아, 형이 또 왔어.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 드시고 싶어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사올게요. 됐어요.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나물들이었지요. 우와, 맛있겠다. 준우가 앉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준우는 잘 먹었습니다. 맛있다고 했지요. 제 요리를 칭찬했습니다. 어머니, 요리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지요. 식사 후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우는 회사 이야기를 해줬지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죠? 조금 그래요.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예전에는 등산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안 나가요. 다시 시작하세요. 건강에도 좋잖아요. 혼자 가기가 그래서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주말에 시간 되면요. 정말? 네.
저도 운동 필요해요. 고마웠습니다. 준우는 정말 친절했지요. 그 후로 준우는 자주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왔지요. 가끔은 주말에 와서 같이 등산을 갔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가요. 준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잡고 올라갔지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정상에 올랐습니다. 전망이 좋았지요. 경치 좋다. 그쵸? 여기 자주 올게요. 고마워요, 준우 씨. 천만에요. 저도 좋아요. 준우가 웃었습니다. 햇살에 비친 얼굴이 환했지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준우가 아들 같다고.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함께 등산을 왔을까 하고 말이지요. 어머니, 뭐 생각하세요? 아니야. 그냥 민준이 생각하세요? 응. 많이 닮았죠? 제가 민준이랑 조금 닮았어. 민준이가 저보고 형이랑 닮았대요. 그래서 형이라고 불렀나 봐요. 준우가 웃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조심하세요. 준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넘어질 뻔했는데 잡아줬지요. 고마워. 천만에요. 준우의 손이 제 팔에 머물렀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요. 아들 친구가 아니라 남자 같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제 착각이었지요. 어머니? 응?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서둘러 손을 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준우에 대해서 말이지요. 준우는 착했습니다. 친절했지요. 아들을 생각하며 저를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손이 닿을 때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지요. 제 착각일까요? 아니면 준우가 정말 다른 마음이 있는 걸까요? 그 생각을 하니 불편했습니다. 준우는 아들 친구였지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일었습니다. 외로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여자로서의 감정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준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준우가 누구인지, 그가 왜 제게 접근했는지, 모든 게 거짓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외로운 여자였을 뿐이지요. 12월이 되었습니다. 준우는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왔습니다. 때로는 3번씩 왔지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준우가 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준우 씨가 좋아하는 걸로 만들게. 저는 어머니가 만드는 건 다 좋아요. 준우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지요. 집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하지 않았지요. 준우가 오면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이야기 소리가 났습니다.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미연아,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남자 만나니? 아니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빨개졌지요. 준우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친구였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준우를 기다리는 제 마음. 준우가 웃으면 기뻐하는 제 마음. 준우가 떠나면 아쉬운 제 마음. 이건 뭘까요? 12월 중순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지요. 어머니, 감기 조심하세요. 준우가 목도리를 사왔습니다. 이거 뭐야? 제가 샀어요. 어머니 목도리 낡았더라고요. 고마워. 목도리를 둘러줬습니다. 준우의 손이 제 목에 닿았지요.
따뜻했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그래. 네. 정말 예뻐 보이세요. 예쁘다.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준우 씨. 네. 나이 많은 아줌마인데.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아직 젊으세요. 준우가 가까이 왔습니다. 너무 가까웠지요. 그리고 정말 예쁘세요. 숨이 막혔습니다. 준우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아들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지요. 나 차 끓일게. 서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됐습니다. 준우는 아들 친구였지요. 저보다 20살이나 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준우 생각만 났지요. 준우의 목소리, 준우의 미소, 준우의 눈빛.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마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준우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응, 왜? 같이 저녁 먹어요. 크리스마스인데 혼자 계시면 안 되죠. 괜찮아. 준우 씨는 친구들이랑 보내. 어머니랑 보내고 싶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먹자. 내가 해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지요. 스테이크와 샐러드,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와인도 한 병 꺼냈습니다. 준우가 왔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왔지요. 우와, 진짜 많이 차리셨네요. 크리스마스인데. 감사합니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와인을 마셨지요.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습니다. 어머니, 건배해요. 뭐해? 우리 만남에. 잔을 부딪혔습니다. 와인이 목으로 넘어갔지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응? 행복하세요? 뭐, 요즘 행복하세요? 생각해 봤습니다. 행복할까요? 응, 예전보다는. 다행이다. 준우 씨 덕분이야. 제가 뭘 했다고요? 혼자였는데. 준우 씨가 와주니까 좋아. 준우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만나면 행복해요. 와인을 더 마셨습니다. 취하기 시작했지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취하셨어요? 조금. 쉬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내가.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준우가 잡아줬지요. 어머니, 준우의 팔에 안겼습니다. 가까웠지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괜찮아. 준우를 쳐다봤습니다. 준우도 저를 봤지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준우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저는 어머니가 좋아요. 응, 나도 준우 씨 좋아. 아니, 그게 아니라. 준우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남자로서 좋아요. 순간 정신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를 여자로 좋아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우 씨, 그게 무슨. 민준이가 돌아가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행복하게 해드리라고. 그건 저도 처음에는 그냥 친구 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만나면서 달라졌어요. 준우의 손이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게 됐어요. 안 돼. 밀쳐냈습니다. 이러면 안 돼. 너는 민준이 친구고 나는. 나이는 상관없어요. 상관 있어. 너는 나보다 20살이나 어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준우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지요. 어머니도 외로우시잖아요. 혼자 사는 게 힘드시잖아요. 그렇지만
저를 그냥 남자로 봐주세요. 아들 친구가 아니라. 못해.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지요. 어머니. 준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가줘. 제발 가줘. 어머니. 한참 후 조용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요. 준우가 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준우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남자로서 좋아한다고 했지요. 말도 안 됐습니다. 저는 47살이었습니다. 준우는 30살이었지요. 아들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기쁨이었을까요? 설렘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지요. 아들 사진을 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지요. 10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우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를 여자로 봐주는 사람이 말이지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준우 생각만 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우가 오지 않았지요.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지요. 하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워졌습니다. 준우가 그리웠지요. 12월 31일. 네,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였지요. 천둥이 쳤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준우였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지요. 준우 씨, 어머니. 준우가 비틀거렸습니다. 술 냄새가 났지요. 많이 취한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 들어와. 준우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앉아 있어. 수건 가져올게.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머리를 닦아줬지요. 왜 이렇게 술을 마셨어?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내가 연락하라고 했어? 못했어요. 어머니가 싫어하실까봐. 준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지요. 저 없으면 외롭지 않으세요? 그건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어머니 생각만 났어요. 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만 제 곁에 있어주세요. 준우 씨, 제발이요. 준우가 제게 안겼습니다. 꼭 안겼지요. 보내지 마세요. 오늘 밤은 보내지 마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우의 온기가 느껴졌지요. 이러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지요. 준우 씨, 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지요.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옆에 준우가 자고 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지요. 저는 무슨 일을 한 걸까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었지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들의 친구와 그런 일을 한 여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지요. 어머니, 준우가 나왔습니다. 옷을 대충 입고 있었지요. 어머니, 저 나가줘. 뭐라고요? 나가달라고 했어. 어머니, 제발 나가줘. 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후회하세요? 저랑 있었던 거 후회하세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가겠습니다. 준우가 옷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나갔지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 사진을 봤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준우가 그리웠습니다. 벌써 그리웠지요.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일까요?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우가 처음 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지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너무 친절했습니다. 의심이 들었습니다. 준우는 정말 아들의 친구일까요?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가는 방이었지요. 책장을 봤습니다. 아들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찾아야 했습니다. 준우에 대한 단서를 말이지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일기장이 있었지요. 펼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들의 글씨가 보였지요. 익숙한 글씨였습니다. 2021년 5월 3일 준우 형한테 돈을 빌렸다. 2천만 원. 급하게 필요했다. 다음 달에 갚겠다고 약속했다. 준우. 아들이 준우를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2021년 6월 15일 준우 형이 자꾸 독촉한다. 이자를 내래. 월 10%. 말도 안 되는 이자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빨리 갚아야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2021년 8월 20일 돈이 불어났다. 이제 5천만 원이 됐다. 준우 형이 무섭다. 눈빛이 달라졌다.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선배가 맞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21년 10월 7일 이제 1억이다. 복리로 계산한다고 했다. 못 갚으면 엄마한테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엄마가 알면 안 돼. 절대 안 돼. 눈물이 났습니다. 2021년 11월 10일 아들이 죽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2억이 됐다. 이제 갚을 수 없다. 준우 형이 말했다. 보험금으로 갚으라고. 보험금을 타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 책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설마.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지요. 2021년 11월 15일 아들이 죽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준우 형이 계속 전화한다. 만나자고 한다. 무서다. 이 사람이 뭘 할지 모르겠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 준우를 조심해. 이 사람은 위험해.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틀 후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었지요. 안 돼. 안 돼.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준우. 아들이 경고했습니다. 준우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뭘 한 걸까요? 그 사람을 집에 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심지어 구역질이 났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했지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시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더 찾아야 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지요. 책장을 뒤졌습니다. 서랍을 뒤졌습니다. 옷장을 뒤졌지요. 침대 밑을 봤습니다.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잠겨 있었지요. 어디 열쇠가 있을까요? 책상을 다시 뒤졌습니다. 서랍 안쪽에 테이프로 붙어 있는 게 만져졌지요. 열쇠였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차용증이 있었지요. 차용증. 박준우에게 2억 원을 빌림. 2021년 11월 10일. 김민준. 아들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출력한 것이었지요. 준우의 문자였습니다. 민준아, 돈 언제 갚을 거야? 이자가 계속 불고 있어. 이제 2억이야. 너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있어. 빨리 갚아. 보험금 타면 되잖아.
내 엄마 부자잖아. 걱정하지 마. 못 갚으면 내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내가 도박한 것도 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문자가 있었습니다. 내일 만나자. 2억 가져와. 안 나오면 어떻게 될지 알지? 그 다음날 아들은 죽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CCTV 사진이었지요. 아들이 어디선가 구한 것 같았습니다. 사고 당일이었습니다. 아들의 차가 보였지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검은색 차가 있었습니다. 번호판이 보였습니다. 확대한 사진도 있었지요. 준우의 차였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아들을 죽였습니다. 2억 때문에 죽였지요.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보험금과 50억을 노리고 죽인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은 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50억을 노리고 말이지요.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아들의 친구인 척했습니다. 저를 위로했지요. 가까워졌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았습니다. 완벽하게 속았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우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했어요.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나요. 알았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지요. 증거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숨겼습니다. 준우가 올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충분할까요? 오빠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오빠는 전직 형사였습니다. 5년 전에 은퇴했지요. 이런 일이라면 오빠가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미연아. 무슨 일이야? 오빠, 급한 일이 있어. 올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이상한데. 지금 말할 수 없어. 제발 와줘. 알았어. 금방 갈게. 다행이었습니다. 30분 후 오빠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준우에 대해서, 일기장에 대해서, 증거들에 대해서 말이지요. 오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새끼가 2억 때문에. 오빠 어떻게?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해. 일기장이랑 서류들 다 내놔.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오빠가 하나하나 봤지요. 이 정도면 충분해. 경찰에 신고하면 돼. 하지만 뭐가 걱정이야? 저랑 준우가. 말하기 부끄러웠습니다. 저희가 그런 관계가 됐어.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연아, 미안해, 오빠. 나도 몰랐어. 속은 줄 몰랐어. 알았어.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일단 그놈을 잡아야 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우였습니다. 저 사람이야. 내가 같이 있을게. 아니야. 혼자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 의심하면 안 되니까. 위험해. 괜찮아. 오빠는 방에 숨어 있어. 녹음할 수 있게. 알았어. 오빠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준우가 서 있었습니다. 꽃을 들고 있었지요. 어머니, 이거 들어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앉았지요. 어머니, 어제 일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연기를 해야 했지요. 저 진심이었어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그래. 네.
처음에는 그냥 친구 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만나면서 달라졌어요. 미연 씨를 여자로 보게 됐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지요. 준우 씨도 나한테 진심이야? 당연하죠. 미연 씨를 사랑해요. 그럼 결혼할 수 있어? 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응. 나도 이제 혼자 사는 거 지겨워.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미연 씨, 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고마워. 웃었습니다. 억지로 웃었지요. 그런데 준우 씨. 네. 민준이가 살아있을 때 준우 씨 알았어? 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보였지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궁금해서. 민준이 대학 때 친구라며? 아, 네. 그렇죠. 어떻게 친해졌어? 같은 과였고, 동아리도 같이 했어요. 그랬구나. 민준이가 준우 씨 이야기 많이 했어? 네, 가끔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의 일기장에는 준우가 선배라고 적혀 있었지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준우 씨는 민준이보다 몇 살 많아? 저요? 1살 위에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3살 차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그렇구나. 준우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미연 씨,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으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혹시 뭐 들으신 거 있어요? 뭘?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우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지요. 미연 씨, 그럼 결혼은 언제 할까요? 글쎄, 너무 급하게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괜찮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죠. 그렇긴 한데, 빨리 하고 싶어요. 미연 씨랑 같이 살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다. 50억과 함께 말이지요. 그래. 그럼 다음 달쯤? 정말요? 너무 좋아요. 준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지요. 역겨웠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근데 준우 씨, 네.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하지? 재산이요? 응. 나한테 돈이 좀 있잖아.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건 미연 씨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돈이 전부였지요. 그래도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준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유언장이요? 응. 만약 내가 먼저 죽으면 준우 씨한테 다 가게 하려고. 아, 그건 준우가 생각하는 게 보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변호사한테 가볼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준우가 웃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였지요.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준우의 계획대로 말이지요. 미연 씨 사랑해요. 나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1시간쯤 있다가 갔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오빠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다 녹음했어. 고마워, 오빠. 이 새끼 진짜 완전히 계획적이야. 2억 빌려주고 살인까지. 이제 어떡해? 경찰에 신고해야지. 살인 혐의로. 증거가 충분해? 충분해. 일기장, 차용증, CCTV, 그리고 방금 녹음한 것까지. 이 정도면 수사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연아. 응? 조심해야 해. 저놈이 위험해. 내가 의심하는 걸 알면. 알아. 내일 경찰서 가자. 같이. 그럴게. 오빠가 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지요. 준우,
아들을 죽인 살인자. 2억 때문에, 그리고 50억을 노리고 아들을 죽인 사람. 저를 속인 사기꾼. 이제 끝낼 것입니다. 복수할 것이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속았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외로움에 져서 그 사람을 믿었다는 게 부끄러웠지요. 아들 사진을 봤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바보였어. 하지만 이제 바로잡을게. 꼭 바로잡을게. 다짐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오빠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강남경찰서였습니다. 형사과로 안내받았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중년의 남자 형사가 물었습니다. 살인 사건을 신고하러 왔습니다. 살인이요?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일기장, 차용증, CCTV 사진, 녹음 파일까지 모두 보여줬지요. 형사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건 심각한 사건인데요. 2억이라. 제 아들이 3년 전에 죽었어요.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저는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준우라는 사람이 용의자인가요? 네. 이 사람이 제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를 노리고 있어요. 무엇을 노리는 건가요? 유산입니다. 50억이요. 형사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2억을 받기 위해 살인하고 50억을 노렸다. 큰 사건이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고인께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알고 있어요. 혹시 가능하시면 용의자가 자백하게 만들 수 있나요? 녹음이나 녹화를 통해서요. 어떻게요? 유산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직 형사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럼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미연아. 응? 이제 마지막이야. 조금만 힘내. 고마워, 오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했지요. 준우를 함정에 빠뜨려야 했습니다. 자백을 받아내야 했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언장. 그거였습니다. 유언장을 미끼로 써야 했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우였습니다. 미연 씨, 오늘 시간 되세요? 응, 왜? 변호사 사무실 예약했어요. 유언장 작성하러 가요. 벌써요? 이렇게 빨리? 빠를수록 좋잖아요. 미연 씨도 마음 편하시고, 마음이 편하긴요. 빨리 제 돈을 차지하고 싶은 거겠지요. 알았어. 몇 시에? 오후 3시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오늘 오후 3시에 변호사 사무실 간대. 벌써? 생각보다 급하네. 어떻게? 일단 가. 나도 근처에서 대기할게. 혹시 모르니까. 고마워. 오후가 되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지요. 핸드폰 녹음도 켰습니다. 준우가 왔습니다. 미연 씨, 준비되셨어요? 응. 차를 탔습니다. 준우가 운전했지요. 긴장하세요? 조금. 괜찮아요. 간단한 절차예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큰 빌딩이었지요. 여기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박준우 씨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젊은 남자 변호사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앉았지요. 유언장 작성하러 오셨다고요? 네. 유언자분은 저예요.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성함이 강미연입니다. 재산 규모는 50억 정도요. 변호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시네요. 수익자는 준우가 말했습니다. 저입니다. 박준우. 관계가 저는 약혼자입니다. 약혼자. 언제 약혼했을까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유 원장의 전 재산을 박준우 씨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하면 되겠네요. 잠깐만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네, 전액은 아니고요. 일부는 사회에 기부하고 싶어요. 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얼마나요? 한 10억 정도? 10억이요? 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응, 청소년 보호재단에 기부하려고. 왜 갑자기? 민준이를 생각하면 그런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 말이야. 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빚이라는 단어에 반응한 것 같았지요. 그럼 나머지 40억은 저한테? 그렇지. 알겠어요.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 같았지요.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받습니다. 재산 중 10억은 청소년 보호재단에 기부한다. 나머지 40억은 박준우에게 상속한다. 펜을 들었습니다. 미연 씨, 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웃었습니다. 거짓 미소였지요. 서명을 하려는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네, 역시 전액 기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준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민준이가 원했을 것 같아서요.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거요. 빚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아이들 말이야. 미연 씨, 준우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지요. 뭐 하시는 거예요? 준우 씨, 우리 약속했잖아요.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럼 제 돈이기도 하잖아요.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준우 씨 돈이 아니잖아. 내 돈인데. 하지만 결혼하면 같은 거잖아요.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했지요. 손님, 진정하세요. 닥쳐요. 준우가 변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미연 씨, 정신 차리세요. 그 돈은 제가 받아야 해요. 왜? 왜긴 왜예요? 저한테 약속했잖아요. 언제? 지금, 방금 전에. 나는 전액 기부한다고 안 했는데? 준우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무서웠지요. 미연 씨,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야. 진심이야.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님, 유 원장 다시 작성해 주세요. 전액을 청소년 보호재단에 기부한다고요. 특히 대출과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안 돼. 준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을 줘서 아팠지요. 아파. 돈을 내놔요. 뭐라고? 그 돈은 제 거라고요. 제가 받을 돈이에요. 나요. 뿌리쳤습니다. 준우가 더 세게 잡았지요. 미연 씨가 그 돈 가질 자격 없어요. 무슨 소리야? 민준이 죽었을 때 미연 씨는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뭐? 민준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돈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데.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준우 씨, 그걸 어떻게 알아? 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지요. 그건 민준이가 돈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 친구였으면 몰랐을 텐데. 저는 내가 민준이한테 돈을 빌려줬지? 아니에요. 2억. 이자까지 합쳐서 2억. 준우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떻게? 민준이 일기장 읽었어. 다 알아. 일기장? 응. 내가 협박했다는 것도 알아.
보험금으로 갚으라고 했다는 것도 준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내가 민준이를 따라갔다는 것도 알아. 증거 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있어. CCTV 사진도 있고 문자 메시지도 있어. 2억 가져와. 안 그러면 이런 문자들 말이야. 그게 뭐가 증거예요?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우연? 2억을 빌려주고 이자를 복리로 불려서 협박하고 사고 당일 뒤따라간 게 우연이라고? 준우가 웃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지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민준이를 죽였어요. 고백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민준이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 갚게 만들고 죽이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접근하는 거. 변호사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 왜긴 왜예요? 돈 때문이죠. 2억도 받고 50억도 받고 민준이가 내 후배였잖아. 후배? 그냥 돈 많은 집 애였어요. 엄마가 부자라는 거 알고 접근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2천만 원만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니까 금방 2억이 됐죠. 민준이가 못 갚으니까 제가 제안했어요. 보험금으로 갚으라고. 보험금을 타려면 민준이가 죽어야죠. 처음엔 자살하라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준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직접 뭘 했어? 사고를 만들었어요. 민준이 차를 뒤따라가서 밀었죠. 터널에서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가는 거 아들의 친구인 척하면서 위로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결혼해서 50억을 차지하는 거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준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미연 씨가 갑자기 기부한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준비한 건데 너 다시 생각하세요. 저한테 돈을 주세요. 안 그러면 어머니도 민준이처럼 될 거예요. 터널에서 사고 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협박이었습니다. 살인 협박이었지요. 나를 죽이겠다고? 필요하다면요. 2억 받으려고 한 명 죽였는데 50억이면 또 죽이죠.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그 말 녹음 잘 됐다.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2명이 함께 들어왔지요. 뭐야? 준우가 당황했습니다. 박준우 씨 살인과 살인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나요. 준우가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지요. 미연아, 괜찮아? 오빠가 제게 왔습니다. 응, 괜찮아.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지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 오빠. 준우가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소리쳤지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나가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살인 자백까지 했는데? 오빠가 말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자백도 받았어. 너는 끝이야. 준우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끌려나갔지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진짜 끝났어. 눈물이 났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민준아, 엄마가 복수했어. 오빠가 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민준이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응.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긴 하루였습니다. 아니, 긴 3년이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잡혔습니다. 저를 속인 사기꾼이 잡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지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3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우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지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증인, 피고인 박준우가 피해자 김민준을 살해했다고 확신하십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 아들의 일기장, 차용증, CCTV 영상,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까지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2억 원의 빚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십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저한테 접근해서 50억을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준우의 변호사였지요. 증인,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차를 밀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CCTV에 피고인의 차가 뒤따라가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살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피고인이 자백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녹음된 내용이 있습니다. 변호인이 말을 잃었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증인들이 나왔지요. 오빠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도 나왔습니다. 피고인 박준우는 일어나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준우가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야위었지요. 피고인 박준우에게 살인, 사기, 살인 협박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님, 준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끝났습니다. 준우가 끌려나갔습니다. 저를 보며 무언가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나, 끝났어.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끝났어.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강미연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제 아들을 죽인 사람이 처벌받게 되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말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슬픕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이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기자들이 더 질문했지만 오빠가 막아줬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이제 정말 끝났네. 오빠가 말했습니다. 응, 민준이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혼자 남았지요.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가는 방이었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아들의 웃는 얼굴이었지요. 민준아.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복수했어. 엄마가 너를 죽인 사람을 감옥에 보냈어.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엄마도 이제 너를 놓아줄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러 오셨다고요?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액을 청소년 보호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전액이요? 50억 전부를요? 네. 특히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쓰여졌으면 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서명을 했지요. 이제 제 마음이 편합니다. 강미연 씨의 뜻이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진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보호재단의 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님, 오늘 상담 예약이 3건 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첫 번째 분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16살쯤 되어 보이는 남학생이었지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남학생이 고개를 숙이고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빚이 있어요. 얼마나요? 5천만 원이요. 처음엔 500만 원이었는데 이자가 계속 불어서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의 이야기와 같았지요. 누구한테 빌렸어요? 선배한테요. 도와준다고 해서 믿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남학생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도와드릴게요.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남학생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상담이 끝났습니다. 남학생이 나갔지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아들이 이런 곳이 있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하지만 이제 다른 아이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지요. 저녁에 오빠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바빠. 상담도 많고, 재단 일도 많고, 좋은 일 하고 있네. 응, 보람 있어. 민준이도 좋아할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지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누나, 응? 행복해 보여. 그래, 응.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졌어. 고마워, 오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 방은 추억의 공간이 되었지요. 사진을 봤습니다. 민준아, 엄마 잘 지내고 있어. 내가 겪었던 일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게 도와주고 있어. 그리고 엄마 이제 괜찮아. 오랜 시간 걸렸지만 이제 괜찮아. 사진에 키스했습니다. 사랑해, 민준아. 항상 사랑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지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청소년 대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보호재단에서는 제가 나왔습니다. 인터뷰하는 장면이었지요. 청소년들이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제 아들도 목이 메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제 아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아이들은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TV를 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지요. 준우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입니다. 25년. 긴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아들의 목숨을 생각하면 부족한 형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였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사님, 저 지난번에 상담받았던 학생인데요. 아, 그때 그 학생?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어요.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 선배가 잡혔대요. 그리고 빚도 법적으로 무효래요. 정말요? 잘 됐네요. 이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앞으로 잘 살아요. 네, 꼭 그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행복했지요.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한 명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2025년 11월 17일,
아들의 기일이었습니다. 6년이 지났지요.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혼자서 차렸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잘 지내니?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내가 겪었던 일을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남긴 돈, 아니, 내가 물려받았어야 할 돈으로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어. 자랑스럽지? 엄마 아들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구하고 있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가족들도 함께 왔지요. 형부, 안녕하세요. 미연아, 민준이 생각나서 왔어. 고마워요. 다 같이 절을 했습니다. 아들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지요. 이모, 대학 합격했어요. 조카가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이모가 장학금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 열심히 해. 조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저 나이였을 거라고.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있었으니까요. 많은 아이들의 미래 속에서 말이지요. 모두 돌아갔습니다. 다시 혼자 남았지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였지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이사님, 저 대학 합격했어요. 이사님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취업했어요. 이제 동생들 학비 낼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지요. 민준아, 엄마 행복해. 내가 없어서 여전히 슬프지만 그래도 행복해.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많은 아이들이 구원받고 있어. 그리고 엄마도 이제 살아갈 수 있어.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지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사진 앞에 섰습니다. 잘 자, 민준아. 사랑해. 불을 껐습니다. 문을 닫았지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것입니다. 상담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있을 것이지요. 저는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아들을 대신해서 아들의 이름으로 말이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아들이 나왔지요.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고마워, 민준아. 이제 괜찮아요. 엄마도 저도 다 괜찮아요. 아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점점 멀어졌지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안녕, 민준아. 안녕, 엄마. 깼습니다. 아침이었지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씻었습니다. 옷을 입었지요. 오늘도 재단에 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지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 배신당했던 기억, 잃어버린 아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남아 있었습니다. 50억이 아니라 수많은 청소년들의 미래였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건물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밝았지요. 걸었습니다. 앞으로 걸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삶을 향해서 말이지요.